새벽 3시. 저는 또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불을 움켜쥐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72살 노파의 손은 이제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목구멍 어귀에서 걸립니다.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왜 저를 버렸어요? 여자의 울음소리입니다. 24년 전 그날 출입국 직원에게 끌려가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72년을 산 노파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얼굴에 묻은 건 세월만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저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눔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파의 이야기입니다. 체면과 가문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후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숨겨진 진실,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복수가 얽힌 이야기입니다. 가문은 지켰지만 가족을 잃은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 손자 지훈이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어학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지 석 달, 23세 청년이 된 지훈이는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급하게.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관절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뭐, 할머니,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예요. 지훈이 뒤로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마리아라고 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큰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어딘가 이국적인 분위기였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지훈아. 이분은 누구니? 마리아예요, 할머니. 필리핀에서 만났어요. 한국어 전공했대요.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어서 와요. 마리아, 여기 앉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리아를 맞았습니다. 마리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마리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똑똑하고 한국 문화도 잘 알아요. 지훈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마리아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미 마리아에게 프로포즈까지 했어요. 언제? 필리핀에 있을 때요. 바닷가에서 근사하게 프로포즈했죠. 마리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도토리묵. 제 아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어제 데려온 그 여자. 괜찮더라. 예의도 바르고. 제 아들은 늘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치? 아빠도 마리아 마음에 들지? 지훈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같다. 지훈이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찬성이야. 아들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들은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이라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응, 엄마. 집안은 어때?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엄마가 작은 가게 운영하신대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안 계신데요. 마리아 말로는 아버지가 한국 분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응, 엄마. 엄마는 반대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왜? 왜긴 왜야? 필리핀 사람이잖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마리아는 한국과 필리핀의 혼혈이야.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혈이라도 문제가 많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중에 결혼하면 문제 생겨. 마리아는 한국어 완벽해요. 문화도 잘 알고요. 그래도 안 돼.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에서 필리핀 며느리를 받아들일 순 없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니? 엄마, 지훈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21세기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국제 결혼이 얼마나 흔한데, 흔한 게 문제야. 너는 달라야지. 저는 마리아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해도. 이 녀석이. 며느리도 일어섰습니다. 여보, 뭐라고 좀 해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지훈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여보, 애들 만나는데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닌가? 여보, 아빠 말이 맞아요. 저 어른인데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여보는 왜 그래요? 당신도 반대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마리아 좋은 사람 같던데. 좋은 사람이면 뭐해요? 필리핀 사람인데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죠. 나중에 시댁 식구들 다 한국으로 오면 어떡하려고요? 돈 보내달라고 하면요? 그건 기우잖아. 기우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봤어요. 어머니는 지훈이가 필리핀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도 24년 전에 필리핀 여자 로사를 사랑했고 저는 국제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서 극심히 반대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몰라. 아범과 어멈이 알아서 해. 어머니, 며느리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훈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어머니, 그건 아니죠. 필리핀 여자예요. 요즘 시대에 그게 문제가 될까?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요즘 시대에 국적이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로사를 더럽다고 했던 돈 봉투를 던졌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마, 나는 지훈이 결혼 찬성할란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지훈이와 마리아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찬성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어느 날 오후 마리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가? 지훈 씨랑 결혼 허락해 주셔서요. 정말 감사해요.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마리아야, 어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걱정 마. 저는 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상한 기분이 들지? 할머니? 아, 미안. 잠시 딴 생각을 했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지훈이와 마리아는 며느리와 함께 웨딩홀을 예약하러 갔습니다. 2025년 6월 15일로 예약하시는 거죠? 웨딩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네,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신랑 측과 신부 측 하객은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신부 측은 많지 않아요. 가족 몇 분 정도요. 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웨딩홀은 작은 걸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며느리가 불평했습니다. 지훈아 플래너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너도 봤지? 필리핀 신부라서 그렇게 보는 거야. 엄마 그만해요. 지훈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사실이잖아. 그만하세요. 마리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흥. 며느리가 앞서 걸어갔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마리아야, 김치찌개 맛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마리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리아는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설거지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재즈 멜로디였습니다. 주방에 물을 마시러 왔던 아들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 노래. 응? 아, 죄송해요. 제가 무의식 중에 흥얼거렸나 봐요. 마리아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그 노래가 뭐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주 불러주시던 노랜데, 엄마도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 안 난대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노래는 20년 전 아들이 로사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주방으로 들어오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들은 급하게 주방을 빠져나갔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집 화장실을 쓰고 나오다가 2층 계단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리아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리아야, 왜 그러니?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 아버님과 지훈 씨랑 정말 닮으셨네요. 그래, 많이 닮았지. 부러워요. 저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버님과 지훈 씨처럼 많이 닮았겠지요? 혹시 마리아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네.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마리아가 아버지 없이 이렇게 바르게 자란 것을 보니 마리아의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시구나. 마리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엄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예전에 한국에서 일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잘 만드세요. 그 순간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들과 마리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리아, 네, 아버님? 어머니께서 한국에 살았었니? 네, 아주 예전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계속 필리핀에 사셨어요. 그렇구나. 혹시 어머니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니? 로사요. 풀네임은 로삼의 손소나예요.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쩡그랑. 여보, 며느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쳤어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 엄마야, 들어가도 되니? 들어오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마리아 어머니 이름이
로사래요. 그래. 들었어. 어머니, 혹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로사일까요? 20년 전에 제가 만났던.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흔한 이름이잖아. 그런데 어머니,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마리아가 뭔가 이상해요. 뭐가? 콧노래요. 제가 로사한테 불러주던 그 노래를 불렀어요. 우연이겠지. 과연 우연일까요?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리아가 그 로사의 딸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로사는 20년 전에 사라졌어. 너를 버리고 말이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 로사가 왜 저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로사가 끌려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생각이 너무 많구나. 피곤해서 그런 거야. 가서 쉬어라. 네. 아들은 서재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혼자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 로사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마리아 어머니 로사가 제가 알던 로사가 맞는지부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한국을 언제 떠났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 일주일 동안 아들은 마리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얼굴형, 눈매, 손모양, 말투, 습관.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알던 로사와 닮았습니다. 말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버릇. 생각할 때 입술을 깨무는 습관. 웃을 때 코를 살짝 찡그리는 모습. 모두는 것이 자신이 아는 로사와 똑같았습니다. 아버님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어느 날 저녁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그냥 너랑 지훈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님. 마리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아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로사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사메 손소나 1979년생.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로사와 마리아 어머니는 이름과 나이가 똑같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 한국에 입국했고 2000년 3월 15일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로사가 사라졌던 시기와 마리아의 어머니가 강제 출국당했던 시기가 비슷해. 그리고 출국 후에 2000년 12월 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 메 손소나. 현재 20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탐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로사 씨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게 민준 씨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로사 씨 체포 현장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요. 어머니께서요? 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알던 로사와 마리아 어머니 로사가 동일 인물이라는 건가요? 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두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생년월일이 2000년 12월 15일입니다. 로사가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게 2000년 3월이었으니까 로사가 한국에서 강제 출국될 때 임신 약 1개월 혹은 2개월 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느님 맙소사. 그러면 로사는 임신한 상태로 출국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가 한국에 와서 흥신소를 통해 민준 씨에 대해 알아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저에 대해 조사했다고요? 지금 마리아 씨는 아마 민준 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 로사를 신고한 것이 어머니라는 충격과 로사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많은 생각 끝에 마리아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했습니다. 마리아는 로사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마리아는 지금 이복 동생인 지훈이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 돼, 이 결혼은 막아야 해. 그날 저녁 아들은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왜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마리아랑 결혼 말이야. 응? 아빠는 반대하기로 했어.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너희는 결혼할 수 없어.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까까지 찬성하셨잖아요.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너희는 안 돼. 왜요? 이유를 말해줘요. 아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가 너의 누나라고? 아빠의 딸이라고? 그냥 안 돼. 다른 사람 만나. 말도 안 돼요. 지훈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마리아랑 결혼할 거예요. 아빠가 반대해도 지훈아, 싫어요. 아빠는 이상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머, 드디어 당신이 정신 차렸네요.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여보도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필리핀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국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 엄마야. 들어오세요. 아들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갑자기 반대하는 거야? 어머니, 아들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전 저와 사귀었던 로사의 딸입니다. 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어머니께서 24년 전에 쫓아냈던 그 로사의 딸이 마리아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제 아들과 결혼하려고 해요. 이복남매가 서로 결혼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제 딸이에요. 마리아는 2000년 12월에 태어났어요. 로사가 한국에서 쫓겨난 게 2000년 3월이고요. 계산해보면 로사는 임신 상태로 쫓겨난 거예요. 저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말이냐? 로사가 임신했다는 거요. 저는 어머니가 로사를 신고하고 쫓아내신 것도 다 알아요. 하나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로사가 임신했는 것도 아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 저는 고백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단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었어. 임신 상태로 비행기를 타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불법 체류자인 거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겠냐고 묻더구나. 그러면 출산 후에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하더구나. 그런데도 로사를 쫓아내셔야 했었어요?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그 여자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 그 여자가 출산을 하면 너의 미래가 망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거짓말? 아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아, 어머니 때문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평생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로사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어머니께서 24년 전에 로사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키울 수 있었어요. 로사랑 행복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가 그때 로사랑 결혼했다면 우리 지훈이는 세상에 없었어. 아들은 대답 없이 울기만 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지훈이한테 뭐라고 말하라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혼자 옛날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 20년 동안 열지 않았던 곳.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설 탐정에게 받은 로사의 조사 자료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로사의 강제 출국 기록이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출국.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생일이 2000년 12월 15일이라면 출국일부터 정확히 9개월. 로사가 한국에서 쫓겨날 때 뱃속에는 아들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것 좀 봐. 저는 수첩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날짜들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로사는 정말로 제 아이를 베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을 망쳤어요. 로사의 인생도, 마리아의 인생도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훈이의 인생까지도요.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훈이한테 진실을 말할 겁니다. 마리아가 누구인지. 아들이 방을 나가고 저는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 아들과 로사를 갈라놨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000년 3월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28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아들이 어느 일요일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동남아 여자였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긴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순수했습니다. 로사예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클럽에서 가수로 일해요. 로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안 된다. 안 돼. 클럽. 가수. 더는 볼 것 없다. 나는 반대다. 저는 단호히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몇 일이 지나도 아들은 로사라는 여자와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로사를 다방으로 따로 불렀어요. 저는 로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로사 씨. 우리 민준이랑 얼마나 만났어요? 6개월 정도요. 혹시 그동안 우리 민준이한테 돈 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받았어요. 로사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뭐 받았어요? 선물. 밥. 옷.
밥은 같이 먹었어요. 그것도 돈이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로사 씨,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 민준이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결혼, 한국 국적, 돈.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로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사랑을 믿어요. 25이라며. 그 나이면 세상 물정 다 알 나이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뭐해요? 로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로사 씨에 대해 조사했어요. 비자 만료된 지도 오래됐더군요. 빚도 있던데요. 로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로사 씨,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은 우리 민준이한테서 돈을 받아서 빚 갚으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는 정말 민준 씨를 사랑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로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로사 씨, 우리 민준이는 명문가 아들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안 어울려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깨끗한 혈통을 이어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발을 들이는 순간 그게 다 더러워져요. 더러워진다고요? 로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더러워져요. 당신은 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아니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잖아요. 거기에 불법 체류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돈이 가득 든 봉투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필리핀 돌아가요. 500만 원이에요. 빚 갚고도 남을 거예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예전에 잠시 유흥업소에 일한 거예요. 지금은 클럽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 이제 나쁜 짓 안 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예전에 이미 더러워진 몸이잖아. 돈 필요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민준 씨요. 민준이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로사 씨, 이번 주 안으로 민준이랑 헤어지세요. 그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예요. 로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이러세요? 저는 그냥 민준 씨를 사랑하는데 사랑은 무슨 돈 가지고 가요. 그게 당신한테 최선이에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줄게요. 일주일 안에 민준이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로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감시하고 로사를 못 만나게 해서 로사는 아들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로사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사랑해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 민준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꼭 만나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죠. 불법 체류자 신고하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고합니다. 강남구에 있는 클럽에서 일해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네, 클럽 주소 불러주세요. 저는 로사가 일하는 클럽 주소를 불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한 명은 비자 만료된 지 오래됐어요. 오늘 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게 맞아. 가문을 지키는 건 어머니의 의무야. 민준이의 미래를 지키는 거야. 새벽이었습니다. 출입국 직원들이 클럽 앞에 섰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로사가 끌려 나왔습니다. 로사는 멀리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 전화 한 통만요. 민준 씨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는 로사의 부름을 무시했고 출입국 직원은 로사를 차에 태웠어요. 차에 탄 로사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신고했구나. 로사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증오도 함께요. 로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저는 로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로사는 차 안에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몇 일 뒤 출입국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신고자만 눈 감아주면 이번에 잡혀온 여자를 잠시 풀어줬다가 추후에 출국시키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유를 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로사 씨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출국 명령을 미루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계속 민준이라는 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네요. 임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짓말일 거야. 그리고 임신이 사실이라도 우리 민준이 애는 아닐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을 따로 만나서 뇌물을 주고 로사를 강제 추방시켰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로사를 아들은 한참 동안 그리워했고 찾아다녔어요. 이미 로사가 한국에 없는지도 모르고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했고 손주 지훈이를 낳았어요. 제가 과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 방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민준이였어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함께 불렀어요. 모두 소파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왜 다 부른 거예요, 아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봤습니다. 마리아야, 네, 아버님? 내 어머니 이름이 로사지? 마리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내 어머니는 2000년 3월 15일에 한국에서 강제 출국 당했었어. 맞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이미 다 알고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리아, 너는 내 딸이지? 지훈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지훈아, 아들은 지훈이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리아는 너의 누나란다. 이복 누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장난치는 거죠? 아들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 봐. 로사의 출국 기록, 마리아의 출생 기록. 지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이럴 수가. 지훈이가 마리아를 봤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알고 있었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나도 알고 있었어.
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와서 아버님을 처음 뵌 날에요. 저는 아버님을 처음 뵌 날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사진 속의 남자분과 아버님께서 닮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알고도 계속 우리 곁에 있었던 거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었어.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복수도 하고 싶었어. 복수. 마리아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24년 전에 엄마를 쫓아냈었잖아요. 엄마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요. 며느리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2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웠어요. 마리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빈민가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밤에는 술집에서도 일하셨어요. 마리아, 아들이 마리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마리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은 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잖아요. 마리아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매일 울었어요. 당신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리고 할머니를 원망하면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을 사랑한 건 진짜예요. 지훈이 당신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알아요. 우리는 남매예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마리아가 주저앉았습니다. 마리아, 지훈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복남매라니. 누가 설명 좀 해줘요. 저는 며느리에게 그간의 모든 일들을 설명했어요. 전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요. 남편이 왜 늘 멍하니 있고 딴 생각하고 있었는지를요.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께서 골라준 대체품이었네요.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 며느리가 아들과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훈아, 며느리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랑 가자. 짐 싸. 어머님 그리고 당신 우리 이혼합시다. 이건 사기 결혼이었어. 엄마,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가자. 며느리와 지훈이는 짐을 싸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아들.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것처럼. 저도 할머니한테 복수하려고 했어요. 제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할머니 가족이 무너진 것 같네요. 그래. 그런데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무너졌어요. 저도 사랑을 잃고 평생을 찾았던 아빠도 잃었어요. 마리아야. 저는 지금 필리핀으로 돌아갈 거예요. 엄마한테로요. 마리아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잠깐이지만 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은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빈민가였습니다. 좁은 길, 쓰레기 냄새, 무너진 집들. 아들은 로사와 마리아가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문. 아들은 손을 떨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 안에서 필리핀어를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나야, 나 민준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로사가 서 있었습니다. 24년이 지난 로사는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민준, 로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사, 아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짝! 로사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갑자기 여긴 왜 나타난 거예요? 로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로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알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당신이 지켰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릴 허락했을 것 같아요? 로사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을 평생 미워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미워했어요. 알아. 하지만 마리아 보면서 당신을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로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리아 눈이 당신 눈과 똑같았거든요. 웃는 모습도, 말하는 버릇도 당신을 닮았어요. 마리아 우리 딸. 마리아는 당신 딸 아니에요. 로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제 딸이에요. 제가 혼자 낳고, 제가 혼자 키웠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아 미안해. 로사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당신은 평생을 편하게 살았잖아요. 저는 빈민가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마리아를 키웠어요. 밤에는 술집에서도 일했어요. 마리아 학비 벌려고요. 어떤 날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로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졌을 때도, 빚쟁이가 마리아를 팔겠다고 위협했을 때도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로사가 아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당신도 당신 어머니만큼이나 비겁해요. 알아 그래서 너무 미안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요? 로사가 비웃었습니다. 나만 당신을 용서한다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요. 알아 나도 알고 있어. 이게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에요. 로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를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로. 그리고 로사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도 쉽게 용서 못해요. 알아. 나도 날 용서 못해. 민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로사가 민준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키웠어요. 로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마리아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기였을 때, 어렸을 때, 학생이었을 때. 우리 딸. 이렇게 컸구나. 아들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사진은 마리아가 5살 때예요. 로사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에요. 집이 무너져서 마리아랑 저랑 공터에서 밤을 샜어요. 이 사진은 10살 때 처음으로 학교에 간 날이에요. 저는 밤낮으로 일해서 학비를 모았어요. 로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갈 수 있어 라고요. 이 사진은 10살 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예요. 한국어를? 로사가 아들을 봤습니다. 저는 마리아한테 당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로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을 내서
마리아를 한국어 학원에 보냈어요. 마리아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리아는 당신이 나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국어도 공부했던 것 같아. 마리아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우리 딸을 키워줘서. 우리 딸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로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마리아,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마리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 아니에요. 마리아가 로사 옆에 섰습니다. 저에겐 아버지는 없어요. 엄마만 있어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당신네 가족에게. 알아.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네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이를 사랑했었어요. 진심으로요. 지훈이 때문에 복수를 멈춘 거예요. 마리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로사가 마리아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저는 지훈이 사랑하는데. 로사도 울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남은 평생을 로사와 마리아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지훈이도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지훈이는 가끔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저는 혼자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습니다. 제 죄도 덮어주면 좋을 텐데. 눈은 녹습니다. 하지만 죄는 영원히 남습니다. 25년 전 저는 체면과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손자를 잃었습니다. 손녀도 모르는 사이에 잃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체면을 지켰지만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